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회사의 그 핵심 엔지니어들이 가장 큰 경쟁사로 확 이직을 해버리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그렇죠.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경쟁사가 극비 프로젝트랑 똑같은 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발표한다면 어떨까요? 완전 비상사태죠, 그거는. 예,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방대한 소송 기록이 바로 딱 이 시나리오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건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선두주자인 조비 에어로하고 아처 에비에이션 그리고 전 직원인 조지 키보크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2016년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및 계약 위반 소송입니다. 사실 이게 2025년 12월에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판이 훨씬 더 커진 상태입니다. 이걸 그냥 단순한 퇴사자와의 갈등으로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약간 산업 전체의 주도권 싸움 같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차세대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그 거대한 혁신 산업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줄 것인가? 이걸 결정짓는 완전 전면전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진행 상황을 좀 뜯어볼까요? 네. 타임라인에 보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2026년 1월까지만 해도 피고인 아처 측이 그 기각 신청을 내면서 좀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네, 일단 수비부터 해야 하니까요. 근데 갑자기 최근인 3월 9일에 아처가 답변서를 내면서 오히려 조비를 상대로 반소를 카운터 클레임을 제기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제 의문은 이겁니다. 네, 어떤 거죠? 피고가 수비만 하다가 역으로 공격을 시작했다는 건데 영업비밀 소송에서 반소를 한다는 건 결국 아처 자신들의 그 극비 서버나 개발 기록도 다 법원의 증거 게시 절차에 올려놓고 샅샅이 뒤져지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어요. 이게 약간 다 같이 죽자 이런 상호 확증 파괴 전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영업비밀 사건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다는 게 그냥 너희도 잘못했잖아 하고 우기는 수준이 절대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양쪽 다 자신들의 가장 내밀한 기술 데이터를 거의 포렌식 수준으로 까발려야 하는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와, 진짜 위험한 도박이네요. 그렇죠. 아처가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반격에 나섰다는 건 아예 조비 측의 소송 제기 자체를 부당한 경쟁 방해로 딱 규정하고 판 전체를 흔들어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법적 승부수인 겁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네요. 그러면 다가오는 그 4월 14일 줌으로 열리는 초기 사건 관리 회의가 완전 폭발점이 되겠네요. 네, 이 소송의 첫 번째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서버를 어디까지 얼마나 깊이 파헤칠 수 있는지 그 증거 게시의 범위를 놓고 첫 번째 혈투를 벌이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연방 영업비밀 소송의 진짜 승패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봉 두드릴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증거 게시 절차에서 이미 판가름 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코드를 대체 어디까지 열어볼 수 있는가?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기술 전쟁에서는 대체 누가 심판을 보는가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번에 배당된 간사님 말씀이시죠? 네, 이번 사건의 초기 관리를 맡은 수잔 반쿨렌치안 판사, 이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거든요. 연방 법원 치안 판사들이 바로 이 까다로운 증거 게시 절차를 최전선에서 전담하잖아요. 2단계에서 거의 승계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배당이 정말 절묘하다는 겁니다. 반쿨렌 판사는 법복을 입기 전에 무려 28년 동안이나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반도체, 컴퓨터, 이런 전자기술, 지적 재산권 소송만 다룬 완전 베테랑 변호사 출신이에요. 와, 28년이요. 그럼 진짜 실리콘밸리 산전수전 다 겪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 기업들이 소스코드를 숨기려고 보통 어떤 핑계를 대는지 또 기술적인 모호함 뒤에 어떻게 숨으려 하는지 그 생리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아는 분이라는 거죠. 양측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진짜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겠는데요. 얄팍한 법적 꼼수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자료를 못 냅니다. 이런 식의 변명이 아예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통하죠. 여러분이 이런 첨단 기술 산업 뉴스를 보실 때 주목하셔야 할 게 종이에 적힌 법조항 자체보다도 그 기술의 뉘앙스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재판부의 실무 장악력이 혁신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반쿨렌 판사 앞에서는 의미 없는 기싸움으로 시간 끄는 건 어림도 없겠네요. 바로 사건의 기술적 본질로 파고들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조비와 아처 양측 다 가장 속내를 잘 읽어내는 베테랑 재판부 앞에서 가장 위험한 상호 증거 게시 절차로 진입하게 된 셈이죠. 좋습니다. 팽팽한 법적 공방과 전문가 출신 재판부의 만남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기업들이 인재를 영입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라는 아주 정당한 권리가 자칫 경쟁사의 혁신 자체를 질식시켜버리는 합법적인 무기로 변질되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과연 어디일까요?